네, 모닝쇼의 새로운 전략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장 모닝 이런 시간이 될 텐데요. 자, 1부와 2부 이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시장 개장 전에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종목까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첫 테이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선 특징 섹터라든지 이슈 어떤 것들을 보셨나요? 지난주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날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3,100포인트 사이의 등락 구간이었거든요. 등락 구간 내용 자체는 거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등락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와중에 시장의 특징 자체는 지수가 박스권에 gat혀 있다 보니까 이슈라든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 차별화 장세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 주시죠. 일단 큰 이슈로 본다면 연휴 기간 동안에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한다는 이슈 관련 때문에 맞아요. 네, 쿠팡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골판지를 중심으로 한 제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전개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내내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도 워낙에 급등하고요.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삼성 쪽에 애플이 2023년도에 폴더폰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 때문에 삼성이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 OLED 장비를 공급하기, 디스플레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네.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주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쿠팡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포장지인 대형 포장이 제일 많이 올라갔네요. 그다음에 여기 표시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이 장중까지 해가지고 거의 80% 넘게 떴어요. 아마 그게 동방이 쿠팡 얘기 나왔을 때 제일 처음부터 움직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종가상으로는 이제 40% 정도 상승으로 좀 끝났는데, 네.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이마트,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 중에서는 중소형 종목인 이구산업이 46% 가까이 급등을 그랬군요. 했고, 그렇죠. 풍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니켈 상승에 수혜진 황금 ST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장비 관련돼서 선익 시스템이 24% 정도 많이 떴습니다. 그다음에 ICD라든가 AP 시스템, SFA라든가 관련 종목도 10% 정도 언저리 상승을 했는데 일단 이들 관련 섹터들이 아마 이번 주에도 약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탄력 자체는 떨어지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쿠팡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50조 원, 60조 원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 대형 포장이라든가 동방 같은 종목들은 이벤트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동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쿠팡의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19년도 7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100%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동방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액이 거의 정체입니다.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벤트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치가 평가를 높게 받는다 한다면 관련 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마트의 숙타컴에 대한 어떤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한 단계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빅 사이클이거든요. 지난주에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은 구리라든가 니켈 가격은 급등했기 때문에 10년 뭐 빅 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원리 장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투자는 할 것 같은데 투자 규모 자체가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원리 장비 종목들이 2015년도, 16년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때 그때 4분의 1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디스플레이 장비 종목들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슈와 함께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상승률은 있겠지만 추경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원자재 상승을 하는 게 이제 빅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 종목으로 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작은 걸로 접근하는 게 좋나요?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가 지금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박스권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시장 자체가 1월 달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 중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상승률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중형주라서 소형주들이 많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업종별로 보게 되게 되면 차별화 장세거든요. 네.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별화가 나오지 않는데 실적이 좋게 발표된 한국금융지주가 압도적으로 지난주에 움직임이 전개됐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LG노텍이 주가가 움직였던 자체는 상대적으로 삼성전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우리 업종들이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다가 네.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FNF라든가 한섬이라든가 좋게 나오면서 맞아요. 예, 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네. 밸류 자체가 워낙 싸거든요. 작년도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갔는데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 여기 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하학주 중에서는 애경유화라든가 송원산업이 지난주에 급등을 했고요. 다 중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군요. 실적이 좋게 발표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상승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회사 쪽에서 SF가 급등한 이후에 또 하나 모트리얼주가 가격 맞추기 과정이 진행이 좀 되고, 또 실적이 그렇군요. 좋게 발표된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난주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악재는 글로벌 시장의 악재는 지금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네, 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뭐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채 수익률이 1.34 정도, 3호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앨런 재무장관 얘기했듯이 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1조 9천억 달러에 이어서 2차에 추가적으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좀 될 거다. 그렇군요. 만약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끝나고 더 이상 없으면 기댈 게 없는데 또 3조 달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자체가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시장 자체는 지난주 지금 선물 베이시스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지난주 내내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선물 베이시스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지난주 선물 베이시스가 장중 마이너스 1.67 정도에서 거의 서클되면서 선물이 네. 낮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치료가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 0.5로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컨택으로 끝났다는 거죠. 물론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선물은 좀 떨어지고 현물이 좀 올라오면서 가격 차이가 줄어들겠지만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 베이시스 그래도 컨택으로 끝났다는 자체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자체가 주가의 상승 요인에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여전히 명절 전에 전개됐던 3,100포인트 산의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5, 60포인트 정도 위아래 등락 구간이 좀 되지 않겠나 3,100포인트 정도. 네네. 이런 장세의 어떤 전략 자체는 일단 시장 자체가 큰 흐름 자체는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이 됐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 될 고객 예탁금이 고점 대비해서 10조 원 정도가 빠져나간 쪽인 지금 66조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증권사 신용 자체도 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국면 쪽에서는 결국은 이슈라든가 실적 종목 중심의 차별화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어디서 찾느냐 이게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오늘 시장 이제 핵심 비저 있어요. 예. 일단은 어디 쪽을 접근을 해야 될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제가 이슈와 종목 차별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로 본다면 오늘 저 두 가지 쪽에서 저는 관심 쪽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반도체와 건설기계 쪽입니다. 아, 반도체 건설기계. 네. 자, 관련된 이슈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요. 일단 먼저 반도체는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업황 사이클 자체가 빅 사이클에 이미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예. 최근에 뭐 수출 지표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가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네. 2월 달 같은 경우도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 증가가 거의 작년 대비해서는 50%가 넘었고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중간 수출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2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아마 오늘 뭐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번 주에 또 디램 고정 가격이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네. 이번 후반 정도에. 이게 지금 계속 상승 중인 거죠?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디램 고정 가격이 5% 상승했거든요. 네. 8개월 만에 상승을 했는데 저 현재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행정명령을 통한 지원 의사 자체가 반도체 수급 개선 효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슈도 있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장비회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떴지만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네네. 미국의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신고가 근처거든요. 지지난 분위기 자체는 아무래도 행정명령 자체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연계가 좀 되면서 반도체 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우려감에다가 또 지난주에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 자체가 20년 만에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약 상대적인 부진이었던 게 생각이 좀 되는데 셧다운 부분 자체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현재 미국의 반도체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0불 넘어가면서 신고가고 그다음에 AMAT라든가 램 리서치도 신고가지 않습니까? 장비주들이 잘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심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반도체 부족 자체가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패키징 반도체 쪽이거든요. 비메모리 쪽이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드리고 싶은데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요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종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파워 밸류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삼성전자가 16.3, SK 하이닉스가 12.7입니다.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 PR이 20배더라고요. 우리 약간 저평가되네 우리나라. 그렇죠. 이게 SK 하이닉스 12.7이니까 충분히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평균 20배, 30배 넘어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종목들은 다 비메모리 쪽입니다. 고용이라든가 리노공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그다음 유니테스트라든가 관련 쪽은 테스트 후공정 쪽이거든요.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밸류 자체를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서는 테크윙이라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종목 중에 테크윙을 좀 골라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걸 봐야 테크윙은 지금 올해 예상 실적에서 PR이 9.1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 맨 오른쪽에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 별로 못 떴거든요. 4% 정도 빠졌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테크윙을 좀 골라드리고 싶은데요. 테크윙과 관련된 기업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이 좀 드리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사는 핸들러 국내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핸들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쪽이냐면 반도체 이제 모든 공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도체 칩을 주 검사 쪽으로 옮기는 이송을 한다든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량품인지 우량품인지를 골라내는 테스트해주는 그런 그렇죠. 기계 중에 하나군요. 자동화 설비 장치라는 거죠. 후공정 쪽이라는 거죠. 테스트 장비. 그렇군요. 테스트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후공정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후공정 장비 종목인데 예사 주 매출자 자체가 이제 메모리 쪽은 안정적 수익이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비메모리 쪽에 대한 테스터 장비가 메모리보다 2배가 높습니다. 많습니다. 향후에 비메모리 시장 확대에 따라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사의 또 주 거래처가 패키징 회사들 요즘 잘 나가는 쪽 지난주에 급등했던 SF 반도체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가 주 고객입니다. 그들 회사들도 DDR5 도입이 좀 될 거고 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장비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수혜로 작용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사했던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예상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에 비해서 계속 연간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 37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작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증가된 614억 정도를 영업이익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PR로 따지면 9배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테스트 후공정 회사들의 PR 자체가 25배에서 30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감안한다 한다면 상당히 주가가 좀 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서는 일단은 22,700원인데 종목이 연초에 거의 저점이 21,000원대입니다. 21,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약간 반 정도 지금 되돌림을 낳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지난주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3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도체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잡아주셨고요. 건설 기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기계 쪽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할 때 중국의 굴삭기 판매와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1월 달에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106% 증가했습니다. 원래 1월 달이 비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럼 인프라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1월 달에 중개 굴삭기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2011년도에 네. 그때 1,800대 팔렸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많았고요. 작년도에 그렇군요.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연간으로 약 21만 대 정도 팔렸는데 네. 재작년에 2019년. 근데 작년도에 거의 30만 대 가까이 팔렸어요. 지금 거의 45% 50%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 회사들 두산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가 별로 실적에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굴삭기 성장률 맞고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못 따라갔습니다. 근데 1월 달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올해는. 일단은 뭐 1월 달만 본다 한다. 중국의 굴삭기 회사들도 100% 증가될 때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인프라코도 110% 정도, 108%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겠네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지난 주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를 했지만은 3조 원짜리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1조 9천억 달러 외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캐터필라 주가가 지난주에 다우지수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거든요. 5%까지 그렇습니다. 급등을. 예. 현재 잘 캐터필라 갔더라고요. 주가가 신고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아마 SOC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밸류에이션을 보는데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중국 쪽과 관련 민감한 쪽은 두산 인프라코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가장 핵심 쪽은 두산 바켓이고, 그다음에 네. 캐터필라 주가가 상승에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캐터필라의 하부 구조체를 공급하고 있는 진성 TC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관심은 다 관심인데, 근데 이제 저는 밸류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면 맨 아래쪽에 있는 DY 파워를 저는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렇죠. 현재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묵직한 주식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의 장세니까 네. DY 파워는 작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됐는데요. 네. 4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 110억 났습니다. 거의 뭐 최대 실적, 분기 단 최대 실적이 났고, 회사 주력 제품 자체는 모든 굴삭기 쪽에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 쪽입니다. 근데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네. 캐터필라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회사들라든가 중국 로컬 기업이라든가 국내의 현대건설기라든가 두산인프라 쪽에 모든 쪽에 골고루 적게는 15%에서 20% 정도씩을 골고루 나누어서 안정적이에요. 즉 일본,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국까지 해가지고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그래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국면 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실적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였다시피 지금 PR이 6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같은 부품 회사인 네. 진성 TC가 작년도 PR이 18배입니다. 네. 올해 이제 12배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DY 파워 같은 게 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이라든가 절대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싸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예사가 이제 실적 발표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네.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2,300원이거든요. PER 8배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18,000원입니다. 네.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모닝 반도체에서는 테크윙 그리고 건설기에서는 DY 파워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크윙, DY 파워 둘 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테크윙 목표가 28,000원, DY 파워는 목표가 18,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